머피 제56대 뉴저지 주지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 비자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H-1B 비자 받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갱신 신청 접수가 일시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평화 노력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연방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대한 판매세 징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온라인 면세 시대의 종말을 의미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필 머피 제56대 뉴저지 주지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늘 낮 12시 트렌턴의 전쟁기념극장에서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8년 만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뉴저지 주정부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가 내세우는 해결책은 주정부의 로컬 교육 예산 지원금 확대입니다. 현재 주정부의 로컬 교육 예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지역 학군에서는 주민들의 재산세를 더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정부의 지원이 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머피 주지사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사용을 합법화시켜 세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의 시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최근 뉴저지 트랜짓 고위급 간부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트랜짓 조직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공약 중에는 한인 사회도 관심이 큰 현안이 많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으로 현재 뉴저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8.6달러로 이웃한 뉴욕시의 13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계획이고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머피 주지사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 비자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H-1B 비자 받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장벽을 높여가고 있어 올해 H-1B 비자 승인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 온라인 매체 쿼츠는 최근 사전 접수 추첨에만 걸리면 큰 문제 없이 비자를 승인받아왔던 H-1B 비자 심사가 전례 없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올해 H-1B 비자 승인율은 지난해보다 5% 정도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2017년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H-1B 신청자는 전년 대비 40% 늘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했습니다. H-1B 신청자에 대한 RFA 요구는 2016년 20% 정도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40%로 2배 늘어나 H-1B 신청자 10명 중 4명이 RFE를 받는 셈이어서 이민당국이 H-1B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갱신 신청 접수가 일시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지원 중단 위협으로 여러 나라의 피난해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당황해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거주하는 몇몇 나라의 관계자들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 난민기구에 연간 3억 5,500만 달러를 제공하는데 이는 필요한 예산의 약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엔 난민기금의 조성은 이스라엘 국가가 중동에 설립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그 여파로 여러 나라로 흩어지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여러 나라로 피신하거나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이 난민들을 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유엔 총회는 유엔 난민기구의 기금을 위해 매년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원하는 결정을 갱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금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난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중동의 가자지구, 요르단, 레바논에서는 난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식량을 배급해 왔습니다. 난민의 한 가족을 이끌고 있는 72세 한 남자는 이번에 기금 삭감이 현실화된다면 난민들은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며 상당수가 도둑이나 범죄자로 전락하며 큰 사회적 부담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에 불거진 팔레스타인 구호기금 삭감안은 이스라엘 총리인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 구호단체의 폐쇄를 주장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난민 지원기구가 대부분의 기금을 팔레스타인 난민에 집중되어 사용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만을 교육받고 있다고 불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유엔 기금을 팔레스타인 난민이 아닌 다른 난민들을 위해서도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성립으로 야기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수는 현재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연방 국무부가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유언장 작성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경고문을 공고했습니다. 이 경고문은 국무부가 지난 10일 자국민의 해외여행과 관련해 국가별 위험 수위를 알려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폭스뉴스는 국무부는 지난주 위험한 독재 국가로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고지했다며 유서 작성과 장례식 준비 및 재산 처리 문제 등 최악을 대비하라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국무부의 지난해 9월 1일자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된 가운데 국익과 관련이 있거나 취재, 인도적 지원 목적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국무부의 별도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만 방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평화 노력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3일 다카의 연장 신청 접수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웹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 북부 캘리포니아 지법 윌리엄 엘서 판사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다카의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접수도 몇 달째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 역시 오는 3월 5일이면 끝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다카는 끝난 것 같다. 이유는 민주당이 이를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미국이 더욱 강하고 위대해지는 데 도움되는 이민자들이 오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대한 판매세 징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온라인 면세 시대의 종말을 의미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연방 대법원은 사우스다코타주 정부가 웨이페어 등 세계 전자상거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주정부가 온라인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늦어도 6월 이전 판결할 예정입니다. 판매세란 구매한 물품별로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발적 납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법으로 판매업체가 대신 징수한 뒤 다시 주정부가 각 업체로부터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 징수 제도가 문제가 된 것은 1990년대부터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하면서입니다. 그러다 1992년 연방대법원은 온라인 업체의 매장이나 사무실 등 물리적 시설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주에 없다면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가 제기한 소송은 1992년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가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군과 하와이 주정부는 신속하게 미사일 공습은 없다고 정정 발표를 했지만 주민과 관광객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며 대피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오전 8시 7분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들은 일제히 하와이로 들어온 탄도미사일 위협, 즉각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라는 비상경보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13분이 지난 뒤 하와이 주정부 비상관리국은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위협은 없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태평양 사령부도 즉각 탄도미사일 위협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과 언론이 불과 10여 분 만에 오경보 사실을 전했지만 주민과 관광객 등은 긴급히 대피를 하는 등 소란을 겪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오발령 사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운항되는 페리에서 14일 오후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서부 포트리치의 멕시코만 해안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선상 카지노를 오가는 페리로 당시 페리에는 50여 명이 탑승 중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해안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부분 무사히 구조됐지만 42세 여성 승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해안의 페리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승객들은 앞다퉈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포트리치 카운티 경찰은 페리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가 어제 홍콩 당국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일요일 아침 홍콩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두구의 시체를 발견 후 부인과 아들의 살인 혐의로 김 씨를 체포, 기소했습니다. 용의자는 화요일에 법원에 출두했으며 구금 상태에서 이 사건은 1월 30일 두 번째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진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홍콩 경찰은 김민호가 가족들을 살해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호텔 방에서 몸싸움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피가 침대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용의자의 재정적 상황과 살해 동기,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나 적개심 등이 작용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시행하지 못했던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정책을 다시 추진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해 발족한 비닐봉지 태스크포스는 13일 일회용 비닐 종이 봉지에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질 세고스 주환경보존국장 등 6명이 소속된 태스크포스는 이날 발표한 총 88쪽의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 비닐봉지에만 요금 부과, 비닐과 종이봉지 모두의 요금 부과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고스 국장은 뉴욕주는 낭비되는 비닐봉지를 처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몇 가지 권고안을 시행한다면 비닐봉지 낭비 문제와 환경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해 2월부터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 종이봉지 등에 대해 5센트를 부과하는 새 규정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의회가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며 시 정책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후 쿠오모 주지사는 비닐봉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유료화 정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면밀한 검토 끝에 비닐봉지 태스크포스가 요금을 부과하는 쪽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콜롬비아 수도의 외곽에서 건설 중인 다리가 무너져 10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콜롬비아 당국이 전했습니다. 민간 방위 당국은 월요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노동자들이 교량을 따라 배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 작업을 하다가 교량이 붕괴되면서 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0번째 부상자는 인근 병원에서 심한 부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붕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서 일하고 있는지, 누가 실종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21명이 다리 건설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는 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1월 1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퀸즈에서 한 10대 소년이 아이폰 때문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지난 13일 퀸즈 에지미어 비치 41스트리트에 있는 시형 아파트 2층 계단에서 15세 소년 트레버 러드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수거하고 3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직접 총을 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는 러드가 범인들과 아이폰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서 러드의 친구로 추정되는 4명의 10대 소년들이 러드를 끌고 가는 것을 확인했으며 도주한 4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퀸즈보로 플라자 7번 전철 안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30분쯤 롱아일랜드 시티의 퀸즈보로 플라자역에 정차해 있던 7번 전철에서 두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칼을 꺼내 37세 남성의 손을 찔렀습니다. 범인은 전철에서 내려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5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7번 전철 운행이 1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월요일 밤에 브롱스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36세의 피해 여성은 월요일 밤 11시 30분경에 모트해븐 149가에서 한 남자와 말다툼 끝에 남자가 쏜 총에 얼굴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총격을 가한 남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은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2대의 자동차가 충돌한 후 한 차량이 호수로 추락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의 윌링브로시 브릿지보르 로드 근방에서 저녁 4시 30분경에 일어난 이 사고로 미니밴에 타고 있던 52세의 로버트 스테판과 그의 부인인 50세 자넷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9세의 아미시 파텔이 과속 운전을 하다 이 부부의 미니밴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들이 신속히 물에 빠진 미니밴의 부부를 끌어올렸으며 병원에 후송했지만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뉴욕 일원에 16에서 17일 양일간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6일 오후 4시부터 뉴욕 일원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2에서 4인치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8도, 최저 기온은 화씨 34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위생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눈주의보를 발령하고 눈 대비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눈은 17일 오후 2시경 멈출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창립 58주년을 기념하는 뉴욕 한인의 밤과 115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13일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뉴욕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을 비롯해 미국 정치인들과 한국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소프라노 홍혜경 씨가 예술 성취상을 수여했고 류봉황 류패밀리 재단 대표에게는 자선재단상, 정영인 터보스포츠 회장에게는 평생 리더십상, 박동근 태권도 사범에게는 한인 영훈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뉴욕시의 토지 강제 수용권 발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소식이 잇따라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회 정치인들이 강제 수용권 남용 관행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 의원과 로버트 로드리게즈, 론김 주하원 의원은 뉴욕시 토지 강제 수용권 발동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맨해튼 이스트할렘 한인 드라이클리닝 업체 펜시클리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부의 강제 수용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1031건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소매업주가 처벌된 경우가 414건으로 하루 1건 이상이었으며 롱아일랜드에서는 103건이 적발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의원으로 위촉되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모두 다 국무총리실 산하입니다. 산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임명하는, 그러니까 각 대륙별 임명하는 분들로 해서 재외동포 정책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연구하고 또 결과로 나온 것들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실무위원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예, 실무위원회 구성은 이제
그 기획재정부, 교육부,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여러 부서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또 이 각 대륙별로 참가하시는 분들 한 분씩 그래서 25명 이내로 하고 이것은 국무총리실 이 제1차장 산하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는 하시는 역할이라든지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회의는 매년 5월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또 미리 사전에 이제 각 위원들이 자기가 자기 지역에 있는 동포 사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꼭 건의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건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거기서 요청하는 건의 내용은 이제 재동포들의 해외에서의 그 생활에서 이 한국과 관련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미주 동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미주 동포들에게 참정권도 주어졌고 했고 또 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도 네.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이 부모들이 이제 영주권일 때 태어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제 이 그 속인주의에 따라서 이제 그 자녀들도 네. 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서 이런 공직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제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외 동포들 특히 이제 미주 동포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모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 뭐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 이런 요청들도 할 수 있고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현재 이제는 시민참여센터 대표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좀 일을 하시는 게 좀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가요? 예, 저희 시민참여센터의 활동의 목표는 네. 일단 미주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이 정치적 신장 활동들을 하고 네. 또 그 힘으로 모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인정받는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활동들 속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미주동포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공공 외교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네. 이것이 이번 재외동포 정책 실무위원회의 주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어쨌든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한 일임은 분명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